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뉴스 토크 진행하는 동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 돌머리의 눈물이라 닉네임 쓰시는 분은 근데 미래한국당이라고 이름 바꾼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 같다. 또 이러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쨌든 4+1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추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당연히 묘수 아니겠느냐라는 2678님의 의견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죠. 자, 이택수 대표. 네. 스페셜 여론조사 네. 20대 국회에 대한 얘기를 네. 담아오셨다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20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1월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245명이 접촉을 해서 예.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지난 13일 임시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20대 국회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 간에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얼마나 잘했다고 혹은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네. 각 정당 간에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정치, 네. 줄임말로 협치를 네. 얼마나 잘했다 혹은 네.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굳이 여론조사 했어야 됐나 싶을 만큼 저는 뭐 답을 보지 않아도 좀 네. 압도적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진보건, 보수건, 여당 지지자건, 야당 지지자건. 보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 대체로 잘하지 못했다, 매우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4점 척도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5번은 잘 모르겠다로. 네. 이제 이거는 뭐 어느 쪽으로 나올지는 짐작은 됩니다만 얼마나 압도적으로 나올 건가 네.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협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해서 자 협치 잘 못했다 몇 퍼센트? 90.6%, 어... 19명 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에 9명. 네. 그래도 열에 1명 정도는 잘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한 명이 살짝 못 미치는 7.7% 7.7%. 잘 못했다. 그럼 열에 한 0.7명 정도는 네. 잘했다. 네. 야, 잘했다고 보신 이분들을 좀 잡고 물어보고 싶은데. 네. 그래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매우 잘못됐다는 의견이 68.2%. 예. 9명 중에서도 7명 가량이 매우 부정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여론조사하면은 대략 높아도 한 3분의 2 가량, 맞아요. 66% 안팎인데 90% 부정평가가 나온 여론사는 굉장히 오랜만에 드물게 보는. 우리가 한 2배로 나오면 야 압도적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게 몇 배예요? 9배입니까? 9배가 넘네요. 뭐 여야를 물론하고 예.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평가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 나눠서 분석을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84.4%가 부정평가 했고요. 한국당 지지층은 예상대로 그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97.3%, 예. 거의 100% 가까이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했고요. 그나마 바른미래당 지지층,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73.6%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4.4%가 협치 네. 안 됐다. 한국당은 97.3%가 협치 안 됐다. 바른미래당에서는 73.6%가 협치 안 됐다. 네. 이것은 캐스팅 보트 네. 중요한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 입장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네. 얘기군요. 그래요. 뭐 예상된 결과였습니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또 각 당이 생각하는 게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보수 야당이 발목 잡아서 이런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또 보수 야당에서는 여당이 독선적으로 네. 독단적으로 행동해서 그런 거다. 원인은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만은 일치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 벗어나야죠 다음 국회에서. 맞습니다. 그렇죠. 정리조사로 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1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평가 45.3%, 부정평가가 50.9%로 5%포인트가량 부정평가가 높았는데요. 저희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인데 예. 그러니까 총 4%포인트 격차 이상이면 오차 범위를 넘는다고 얘기하는데요.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지난주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쭉 항상 추이를 보라 그러시잖아요. 네. 흐름을 봐야 된다. 흐름 한번 볼게요. 흐름이 한 4주 전부터 한번 보자면 부정평가가 46.5, 46.2, 다시 46.5, 50.9. 네. 긍정평가는 49.7, 49, 48.8, 45.3. 네. 지금 크로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번 그렇습니다. 주에 부정과 긍정의 크로스. 네, 그 뭐가 사이에 결정적? 긍부정이 좀 크로스가 났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대부분 오차 범위 내였었고요. 예, 예. 또 최근 10주 동안은 사실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이른바 횡보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작년 11월 셋째 주 이후 8주 만에 처음이고요. 그러네요. 또 11월 첫째 주 조사 이후에 10주 만에 음. 긍부정이 가장 큰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요 정도 되면은 여권 또 청와대에서 이거 뭐지? 신경 쓰는 정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적신호로 봐야 되는 건데 네. 뭘로 원인을 분석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여러 그 여권 내에서 예. 설화가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역구 주민 행사에 가서 또 발언했던 게 문제가 됐었고요. 물 버렸네 이 네네. 발언인가요? 예, 예. 그다음에 여당 대표도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이 있었고요. 장애인 비하 이해찬 또 대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택 매매 허가제 발언이 또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었고요. 그것도. 그 외에 이제 청와대의 조국가족 인권 침해 조사 요청 그 공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지금 뭐 약간의 난항은 있습니다만 보수 통합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청와대가 또 부딪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또 보수층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도 이게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거군요.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보수 작용했을 결집. 수 있고요. 근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이게 네. 상당히 큰 이벤트고 보통 이런 이벤트가 있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기 마련인데 네. 이번에는 영향을 별로 안 준 겁니까? 내용 자체는 신년사에서 이제 밝혔던 내용을 조금 구체화하는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질책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책과 이제 조국 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에 빚이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옹호하는 발언. 또- 조국 전 장관 이야기는 언급을 하면 할수록 사실 여권에는 부담스러운 마이너스예요. 그런 이슈죠. 아하.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 나왔던 부동산 가격 원상 회복 발언 이후에 예, 예. 청와대 정무수석의 매매 허가제 발언 뭐 이런 등등이 논란이 되면서 논란이 되면서 긍정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당 지지율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하락했는데요. 2.7%포인트 하락한 38.4%였고요. 한국당이 1.4%포인트 오른 32.7%로 양당 격차가 5.7%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차 범위는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새보수당이 4.7% 저희 조사에서 처음으로 포함이 됐는데 예. 새보수당과 이 한국당의 지지율 합치면은요 37.4%가 돼서 말씀드린 민주당 38.4%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이번에 처음으로 네. 드디어 이제 정당 지지도에 이름을 올렸군요. 네. 이게 어떻게 등장하는가, 어떻게 데뷔하는가를 보자고 하셨는데 네네. 4.7. 네. 바른미래당이 얼마예요? 바른미래당이 이제 3.9로 떨어졌고요. 3.9. 자유한국당은 새보수당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네. 올랐고요. 보통은 같은 보수당이 포함이 되면은 어느 정당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표가 나뉘어야 바른미래당은 되는데. 조금 뭐 떨어진 게 당연하지만 한국당은 아무튼 올랐단 말이죠. 4.7%의 새로운 보수당 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올랐고 두 정당 지지율 합치면 37.4%, 민주당이 38.4%. 네. 이 정도면은 총선에서 통합만 된다면 물론 1+1이 2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고요. 요거를 보는 거군요. 이래서 이제 보수 통합을 지금 꼭 해야 된다. 해야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네네. 이유가 이거군요. 이제 우리공화당이 여기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유승민 전 대표하고 한국당이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우리공화당은 1.5%. 사실 아까 그 김용남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 수도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 네. 근데 이제 우리공화당 1.5% 실제 이제
선거에서는 한 2%, 3% 포인트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새 정당의 지지율은 미미하더라도 굉장히 알겠습니다.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1,849명에 접촉을 해서 최종 2,510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바른미래당 3.9, 민주평화당 1.8, 우리공화당 1.5, 대한신당 1.2라는 것. 정의당 네. 말씀하셨던가요? 4.3? 예, 정의당이 4.3으로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예,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리 못다한 얘기는 댓글 실수 조금 더 네. 이어가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